오늘 저는 제 친구 리카르도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리카르도는 택시 기사로서 무서운 상황을 겪었습니다. 끝나지 않는 밤의 승객들. 리카르도는 야간 근무를 좋아하지 않았지만 그 화요일에는 어쩔 수 없이 나가야 했습니다. 택시 엔진 소리만이 텅 빈 도로를 가득 채운 무거운 침묵을 깨는 유일한 소음이었습니다. 도로 위에 얇은 안개가 깔려 있었고 가로등의 불빛마저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리카르도는 익숙한 경로를 천천히 따라가며 그저 이 밤이 빨리 끝나기만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항상 그랬습니다. 야간 근무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불확실한 도박 같았습니다. 대부분의 밤에는 시끄러운 술 취한 사람들, 싸우는 커플, 혹은 도시를 삼키려는 어둠으로부터 도망치려는 외로운 영혼들과 마주쳤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모든 것이 무섭도록 고요했습니다. 리카르도가 바이올렛 거리에서 우회전했을 때, 특히 어두운 모퉁이에 3명의 여성이 서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너무도 움직이지 않아서 처음에는 리카르도가 조각상인 줄 알았습니다. 택시의 전조등이 비추자 더욱 소름 끼치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들은 검은색 옷을 입고 있었고 긴 검은 머리카락이 마치 커튼처럼 창백한 얼굴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리카르도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든 것은 그들의 눈이었습니다. 홍채나 동공이 없는 검은 눈, 마치 깊은 공허 속으로 열린 구멍처럼 보였습니다. 순간 리카르도는 가속하여 그 이상한 인물들을 떠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충동, 아마도 병적인 호기심이나 단순히 택시 기사로서의 의무감이 그를 멈추게 했습니다. 첫 번째 여자가 창문 쪽으로 다가왔고 입술을 움직이지 않은 채 그 불가능한 눈으로 그를 응시했습니다. 리카르도는 목이 막히는 것처럼 침을 삼켰습니다. 우리를 절대 아침이 오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 주세요. 여자가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마치 그의 귀를 통과하지 않고 직접 리카르도의 마음속에 울리는 속삭임처럼 들렸습니다. 공포가 리카르도의 안에서 밀려왔지만 그는 해야 할 일을 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3명의 여성이 그림자처럼 차 안으로 스며들듯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뒷좌석에 앉아 움직이지 않았고 리카르도는 백미러를 볼 용기가 나지 않아 운전을 시작했습니다. 도시는 그들 주위에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익숙한 거리들, 낡은 건물들, 심지어 보도에 잠든 노숙자들까지 모든 것이 리카르도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어둠 속에서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계기판의 시계는 자정을 가리키고 있었지만 밤은 끝이 없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치 그가 시간의 고리에 갇혀 어딘가로 이어지지 않는 길을 끝없이 달리고 있는 듯했습니다. 리카르도는 차를 통제하려 했으며 손가락을 마치 갈고리처럼 운전대에 꽉 쥐었습니다. 승객들의 침묵은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무거웠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소리를 빨아들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가 들었습니다. 한 목소리, 아니 어쩌면 생각이었을지도 모르는 속삭임이 다시 들렸습니다. 가속해, 리카르도. 가속하지 않으면 어둠이 우리를 삼킬 거야. 그는 가속 페달을 세게 밟았습니다. 택시는 어두운 거리로 질주했지만 아무리 빨리 달려도 어둠은 계속해서 그들을 감쌌습니다. 가로등의 빛은 그림자에 불과했고 엔진은 항해하듯 울부짖었지만 리카르도는 멈출 용기가 없었습니다. 여성들의 목소리가 그의 마음속에서 메아리치기 시작했습니다. 혼란스럽고 뒤섞인 목소리들이 마치 해변에서 파도가 부서지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절대 아침이 오지 않아. 절대 아침이 오지 않아? 그들은 반복해서 말했고 각 반복은 리카르도를 절망의 깊은 구렁텅이로 밀어 넣는 것 같았습니다. 마침내 그에게 한 세월처럼 느껴진 후에 리카르도는 뭔가를 보고 안도의 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한 대로였습니다. 차들의 불빛이 빠르게 지나갔고 엔진 소리와 경적 소리가 택시 안으로 들어와 현실감을 가져왔습니다. 그는 거의 다 왔다고
거의 안전하다고 느꼈습니다. 마지막 힘을 내서 그는 핸들을 급히 돌려 대로로 들어갔습니다. 눈부신 불빛이 잠시 그의 눈을 멀게 했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몇 블록을 지나 도시의 소리가 더 익숙해졌을 때 그는 뒤를 돌아볼 용기를 냈습니다. 좌석은 비어 있었습니다. 리카르도는 택시를 갑자기 멈췄습니다. 차가 흔들렸지만 그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다시 뒤를 보았지만 믿을 수 없었습니다. 3명의 여성들은 사라졌습니다. 불에 탄 것 같은 오존 냄새 같은 강한 냄새가 택시 안에 배어 있었지만 승객들은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손이 떨리는 리카르도는 문을 열고 차에서 나와 새벽의 신선한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이제는 축복처럼 느껴지는 신선한 공기였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돌아왔고 멀리서 들려오는 차 소리, 그리고 거리에서 나타나기 시작한 첫 생명들의 신호. 그러나 뭔가 달라졌습니다. 그는 그 여성들이 보통 사람이 아니었고 그날 밤이 평소와 같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주위를 둘러보며 나타나기 시작한 사람들을 보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그를 따라다닌다는 불안한 느낌이 그를 엄습했습니다. 마치 결코 떠나지 않는 그림자처럼 그날 밤 그에게 무언가가 달라붙은 것 같았습니다. 리카르도는 다시는 야간 근무를 하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조용한 동반자였던 두려움이 이제는 무시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밤은 이제 길어졌고 꿈은 불안정해졌으며 속삭임과 어둠 속에서 그를 바라보는 검은 눈들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리카르도가 바이올렛 거리를 지날 때마다 그는 가속했습니다. 낮에도 태양이 빛나고 있을 때도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영원히 아침이 오지 않는 곳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가 위험하게도 다시는 햇빛을 보지 못할 뻔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잊으려 해도 그 목소리들의 메아리는 저주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제목, 절망의 여정. 전에 이상한 승객들을 태운 적이 몇 번 있었지만 그날 밤의 경험은 결코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은 도심에서 아르헨티나 청년을 태우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조금 길을 잃은 것처럼 보였지만 마치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고 있는 사람처럼 결연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비록 정확한 길은 모르는 것처럼 보였지만요. 나를 아르보레도 거리 45번지로 데려다줘. 그는 진한 억양으로 말하며 뒷자리의 자리를 잡았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운전을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은 추웠고 몇 대의 빠르게 지나가는 차들을 제외하고는 거리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조용하고 평온해 보였지만 외곽으로 향하는 도로에 접어들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그때까지는 평범한 여정이었습니다. 아르헨티나 청년은 휴대전화를 만지작거리며 아마도 메시지를 보내거나 주소를 다시 확인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가로등이 거의 없는 외딴 도로를 지나고 있었는데 그녀를 보았습니다. 한 여자가 도로 한가운데 서 있었고 그녀는 우리에게 등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하얀 드레스가 바람에 살짝 흔들렸지만 뭔가가 심하게 잘못되었습니다. 나는 속도를 줄였고 아르헨티나 청년은 휴대전화를 내려다보며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즉시 알아차렸습니다. 우리가 가까워졌을 때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여자는 떠 있었습니다. 그녀의 발은 없었고 무릎 아래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마치 그녀가 공중에 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내 혈관 속피가 얼어붙는 느낌이 들었고 아르헨티나 청년은 그 광경을 보고 스페인어로 무언가를 외쳤지만 나는 그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은 만국 공통이었습니다. 그는 즉시 돌아가자고 거의 애원하듯이 말했습니다. 나는 그가 2번 말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나는 좁은 도로에서 차를 돌리려고 했지만 내 눈은 여자를 떼어낼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움직이지 않았지만 그녀 주위의 공기가 마치 밤을 그녀에게 끌어당기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마치 블랙홀처럼 강렬한 어둠이 헤드라이트의 빛을 삼키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것이 착시현상이나 피곤한 마음의 장난이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곧 우리는 쉽게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도로를 되돌아가려고 했을 때 여자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베일에 가려져 있었지만 나는 그녀의 공허한 시선이 애 영혼을 꿰뚫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서두르지 않았지만 곧 우리의 앞길을 막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나가자. 빨리. 아르헨티나 청년은 공포에 질린 목소리로 거의 외치다시피 말했습니다. 내 머리는 빠르게 해결책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온 길로 돌아갈 방법이 없었고 그녀를 넘어가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었습니다. 설령 내가 용기를 냈다 하더라도 뭔가가 내게 차가 그냥 지나갈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속도를 높이며 나는 거의 알지 못하는 측도로를 택했습니다. 우리를 어디든지 데려가 주길, 그 끔찍한 존재로부터 멀어지길 기도하면서요. 차는 코너에서 살짝 미끄러졌고 엔진은 내가 익숙하지 않은 수준으로 택시를 몰아붙이는 동안 포효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속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녀를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나는 백미러를 보았고 그녀는 거기에 있었습니다. 마치 피할 수 없는 그림자처럼 우리를 쫓고 있었습니다. 발소리나 움직임 소리도 없이 오직 우리를 삼키려는 억압적인 침묵만이 존재했습니다. 아르헨티나 청년은 완전히 공포에 질려 스페인어로 기도문과 도움을 청하는 말을 속삭였지만 나는 그 말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 의미는 명확했습니다. 그는 나만큼이나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시간은 길어지는 것 같았고 각 초가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도로는 우리 앞에 계속 펼쳐지고 있었고 다른 차나 사람,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를 나타내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마치 세상이 우리 셋, 나와 아르헨티나 청년, 그리고 발없는 여자로 축소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마침내 앞에 무언가가 보였습니다. 빛, 움직임, 사람들, 마치 우리가 다시 문명 속으로 돌아온 것처럼 갑자기 한 광장이 나타났습니다. 나는 그것이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알았고 더욱 가속했습니다. 거에 미끄러지듯이 광장에 도착했고 차는 신문 가판대 옆에서 갑자기 멈췄습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쳐다보며 왜 그렇게 서두르고 있었는지 궁금해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나는 차에서 나와 아르헨티나 청년도 곧 뒤따라 나왔고 우리는 군중 속으로 섞였습니다. 마치 사람들 속에 있으면 우리를 보호해줄 것만 같았습니다. 뒤를 돌아보았을 때 나는 여자가 광장 입구에 서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그녀는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녀가 사라졌는지 아니면 단순히 추격에 지쳤는지 알 수 없었지만 나는 엄청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마치 목에 걸린 보이지 않는 밧줄이 풀린 것 같았습니다. 아르헨티나 청년은 창백했고 여전히 떨고 있었지만 그 역시 안도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급히 내게 감사를 표하며 떨리는 손으로 요금을 지불한 후 뒤도 돌아보지 않고 군중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나는 여전히 약해진 다리로 택시로 돌아와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한동안 차를 켤 수 없었습니다. 그저 그곳에 앉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나는 그 밤을 결코 잊지 못할 것이며 아마도 결코 설명을 찾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가 무엇이든 그녀는 내가 거기에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런 밤이 되면 가끔 그녀가 여전히 나를 지켜보고 있다고 느낍니다. 내가 혼자이고 무방비 상태일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나는 다시는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가는 여정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 도로에서 일어난 일 이후로는 말이죠. 별표 제목 불확실한 운명의 승객 별표. 나는 한 번도 장거리 운전을 좋아한 적이 없습니다. 짧고 빠르게 끝나는 운전이 더 좋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깊이 생각하기 전에 끝나버리니까요. 하지만 그날 밤 나는 지치고 빨리 교대를 끝내고 집에 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택시에 타서 먼 곳으로 가달라고 했을 때 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 남자에게 뭔가 불편함이 느껴졌지만 피곤함과 좋은 팁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나를 설득했습니다. 처음에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검은색 양복에 잘 정돈된 넥타이. 하지만 얼굴에 대한 기억이 흐릿했습니다. 마치 내 마음이 그의 기억을 지우려고 하는 것처럼요. 아마도 그가 차에 탈 때 나를 쳐다보지 않고
그저 목적지만 말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계곡도로 끝까지 가주세요. 계곡도로는 밤에 황량하기로 유명했습니다.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도 거의 없고 어둠이 모든 것을 삼키려는 듯했습니다. 그 길은 굽이쳐 있었고 낮에는 포근하게 느껴지던 울창한 숲이 밤이 되면 알 수 없는 세계로의 초대장처럼 보였습니다. 우리는 여행 중 아무 말도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는 뒷좌석에서 조용히 있었고 나는 도로의 시선을 고정한 채 점점 커지는 불편함을 애써 무시하려 했습니다. 택시 안의 온도가 떨어지는 것 같았고 이유 모를 추위가 뼛속 깊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히터를 켰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 추위는 내가 알 수 없는 곳에서부터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그때 나는 그녀를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피로와 어둠이 만들어낸 환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까워질수록 도로 위에 무언가가 있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희미한 실루엣이 도로 가장자리에서 천천히 걷고 있었습니다. 나는 본능적으로 속도를 줄였고 헤드라이트가 그녀를 비추면서 더 잘 보였습니다. 흰옷을 입은 여자가 목적지 없이 걷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뭔가 잘못되었습니다. 매우 잘못된 것이었죠. 가까이 다가가면서 나는 그녀가 머리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저 길을 잃고 방향 없이 떠도는 몸뚱이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나는 몇 번이고 눈을 깜박이며 그 환영이 사라지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거기에 있었고 나의 안에서 조용한 공포가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계속 운전해야 할까요? 멈춰야 할까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차가 그녀를 지나치면서 그 실루엣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지만 두려움은 나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내 피부에, 내 뼛속에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광경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던 것처럼 나는 무언가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목소리, 속삭임이 사방에서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차 안에서 들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목소리들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했습니다. 문장의 조각들, 잘린 단어들, 마치 여러 사람이 동시에 말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백미러를 통해 뒷좌석에 있는 남자도 반응하고 있는지 확인하려 했지만 그는 여전히 미동도 없이 고개를 들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혼자였습니다. 나는 도로에 집중하려 했지만 목소리들은 계속해서 들려왔습니다. 이제는 더 크게, 더 집요하게. 그것들은 마치 내 머릿속에서 들려오는 것 같았고 나는 내 정신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로는 끝없이 이어졌고 마치 영원히 반복되는 고리에 갇혀 있는 것 같았습니다. GPS는 목적지가 가까워졌다고 표시하고 있었지만 나는 결코 도착할 수 없을 것만 같았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각 킬로미터가 영혼처럼 느껴졌고 공포는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무언가 끔찍한 일이 일어나려 한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하지 않았던 일이지만 이 여행이 끝나기만을 바랐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GPS가 목적지에 도착했다고 알렸습니다. 나는 주변을 둘러보며 혼란스러웠습니다.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황량한 도로와 주변의 어둠뿐이었습니다. 나는 택시를 세우고 아직도 낮게 윙윙거리는 엔진 소리를 들으며 승객에게 정말 여기인지 물어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없었습니다. 뒷좌석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무 문도 열리지 않았고 그가 나갔다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나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목덜미에 털이 곤두서는 듯한 추위였습니다. 나는 차에서 내려 밖을 살펴보려 했지만 도로는 완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이제는 절대적인 침묵이 압도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마치 세상이 숨을 멈춘 것처럼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내가 겪은 일이 현실인지 확인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택시와 도로, 그리고 어둠뿐이었습니다. 나는 차로 돌아와 핸들을 잡은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가 원하는 유일한 것은 그곳을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그 경험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을 잊고 싶었습니다. 나는 엔진을 켜고
그곳에서 멀어지기 위해 핸들을 돌렸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도로는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더 짧게 느껴졌고 어딘가 변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나는 그저 집에 도착하고 싶었고 모든 것을 잊고 일어나지 않은 일처럼 여기고 싶었습니다. 드디어 도시에 들어섰을 때 나는 안도감이 서서히 나를 덮어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익숙한 불빛들, 사람들의 움직임, 모든 것이 멀리서 들리는 꿈처럼 느껴졌지만 여전히 현실에 발을 붙일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지금도 그 도로에 내 일부가 남아있는 듯한 느낌을 떨칠 수 없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내 정신의 일부일 것입니다. 결코 회복하지 못할 무언가 말입니다. 그리고 가끔 밤에 혼자 있을 때 여전히 그 속삭임을 듣습니다. 그 도로에서의 메아리처럼 나를 다시 부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주에 깊게 듣는다면 그것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나는 절대 알아내고 싶지 않습니다. 별표 제목 절망의 야정 별표 이전에 이상한 승객들을 태웠던 적이 있지만 그날 밤 내가 겪었던 일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일은 도시 중심에서 아르헨티나 청년을 태우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길을 잃은 것처럼 보였지만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고 있는 사람처럼 결단력 있는 눈빛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비록 그가 정확한 길을 모른다고 해도 말이죠. 아르보레도 거리 45번지로 가주세요. 그가 짙은 억양으로 말하며 뒷좌석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운전을 시작했습니다. 날씨는 추웠고 거리에는 급하게 지나가는 몇 대의 차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아무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평온해 보였지만 우리가 도시 예곽으로 이어지는 길에 들어서면서부터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여행은 그 지점까지 평범했습니다. 아르헨티나 청년은 핸드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고 아마도 메시지를 보내거나 주소를 다시 확인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조명이 거의 없는 더 예진 도로를 지나고 있었고 그때 그녀를 보았습니다. 한 여자가 도로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우리에게 등을 돌리고 있었고 하얀 드레스가 바람에 가볍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에게는 뭔가 깊이 잘못된 점이 있었습니다. 나는 속도를 줄였고 아르헨티나 청년도 핸드폰에서 눈을 떼며 뭔가 잘못되었음을 즉시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더 가까이 다가갔을 때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그 여자는 떠 있었던 것입니다. 발도 없었고 무릎 아래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마치 그녀가 보이지 않는 무언가에 의해 공중에 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내 혈관 속에 피가 얼어붙는 듯했고 아르헨티나 청년은 그 장면을 보고 스페인어로 무언가를 외쳤습니다. 내가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그 공포는 모든 언어에서 공통된 것이었습니다. 그는 거의 애원하듯이 당장 돌아가자고 했습니다. 나는 두 번 말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나는 좁은 도로에서 회전하려고 핸들을 돌렸지만 내 눈은 여자를 떼어낼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움직이지 않았지만 그녀 주변의 공기에서 무언가가 밤을 자신에게 끌어당기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마치 블랙홀처럼 말이죠. 헤드라이트의 빛조차도 삼켜버리는 강렬한 어둠이었습니다. 나는 이것이 환상일 것이라고, 피곤한 마음이 만든 장난일 것이라고 생각하며 눈을 깜빡였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쉽게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 곧 분명해졌습니다. 내가 돌아가려고 차를 다시 돌리려고 했을 때 여자는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베일에 가려져 있었지만 나는 그녀의 공허한 시선이 내 영혼을 꿰뚫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서두르지 않았지만 바로 우리 앞에 서서 돌아가는 길을 막고 있었습니다. 어서 여길 떠나야 해. 빨리. 아르헨티나 청년은 거의 비명을 지르며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서 공포가 뚜렷이 느껴졌습니다. 내 머릿속은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돌아갈 방법은 없었고 그녀를 뚫고 지나갈 용기가 있다고 해도
무언가가 내게 그 차가 결코 지나갈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옆길로 들어서기로 했습니다. 잘 알지 못하는 길이었지만 그 길이 우리를 어디로든 저 끔찍한 존재로부터 멀리 데려다 줄 수 있기를 바라며 택시를 몰았습니다. 차는 코너를 돌 때마다 살짝 미끄러졌고 엔진은 내가 그동안 경험한 것 이상으로 택시를 몰아붙일 때 울부짖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속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녀를 떼어낼 수 없었습니다. 나는 백미러를 보았고 거기 그녀가 있었습니다. 떠 있던 그녀는 그림자처럼 우리를 쫓고 있었습니다. 발걸음 소리도 움직임의 소리도 없었고 그저 우리를 삼키려는 듯한 억압적인 침묵만이 있었습니다. 아르헨티나 청년은 완전히 공포에 질려 있었고 스페인어로 이해할 수 없는 기도와 도움을 요청하는 말을 중얼거렸습니다. 그 뜻은 명확했습니다. 그는 나만큼이나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늘어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고 그 길은 우리 앞에 무한히 펼쳐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다른 차도, 다른 사람도 우리가 인구가 많은 도시에서 왔다는 것을 상기시켜줄 만한 어떤 것도 없었습니다. 마치 세상이 우리 세 사람으로 축소된 것 같았습니다. 나, 아르헨티나 청년, 그리고 우리를 따라오는 발이 없는 랴인 말이죠. 하지만 그러던 중 마침내 무언가가 보였습니다. 움직임,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다시 문명으로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어딘가에 있는 붐비는 광장이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나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속도를 더 올렸습니다. 우리는 거의 미끄러지듯이 광장에 도착했고 차는 신문 가판대 앞에 급하게 멈춰 섰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보았고 그렇게 서두르는지 궁금해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차에서 내렸고 아르헨티나 청년도 바로 뒤따라 나왔습니다. 우리는 군중 속으로 섞여들었고 사람들 사이에 있으면 우리를 지켜줄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나는 뒤를 돌아보았고 여자가 광장의 입구에 서 있을 거라고 예상했지만 그녀는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존재가 그녀를 사라지게 했는지 아니면 그녀가 단순히 추격을 그만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나는 마치 내 목에서 보이지 않는 밧줄이 풀린 것 같은 엄청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아르헨티나 청년은 창백했고 여전히 떨고 있었지만 역시 안도한 듯 보였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요금을 지불한 후 뒤돌아보지 않고 군중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나는 다시 택시로 돌아왔고 다리가 아직도 약해져 있는 상태로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한동안 나는 차를 클 수 없었습니다. 그저 그곳에 앉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할 뿐이었습니다. 나는 그날 밤을 결코 잊지 못할 것이며 아마도 절대로 설명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여자가 무엇이었든지 간에 그녀는 내가 거기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런 밤이 되면 나는 여전히 그녀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고 느낍니다. 내가 다시 혼자 취약해질 순간을 기다리며.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다시는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가는 승객을 태우지 않을 것입니다. 그 도로에서 일어난 일 이후로는 절대로